보안 요원들은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행사에 입장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전설적입니다. 몇 시간 후 런던에서 열릴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 주변은 점점 더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반짝이는 플래시, 입구 밖에서 길게 늘어선 팬들, 손흥민을 기리는 특별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기대감이 가득했다. 축구계 유명 인사들, 기업가들, 감독들, 그리고 전설적인 선수들이 레드카펫을 밟으며 등장할 때마다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졌다. 메인 게이트의 보안 검색 구역에서 이선 카터는 꼿꼿이 서서 예리한 눈빛으로 입장하는 모든 인물을 살폈다. 신입 경호원이자 전직 군인이었던 그는 자신의 책임을 잘 알고 있었다. 특히 이처럼 규모가 큰 행사에서는 절대로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됐다. 동료 경호원들은 VIP 인사들이 쉽게 확인될 것이라며 비교적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지만 이선은 결코 방심하는 법이 없었다. 그는 모든 초대장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명단과 대조하며 확실한 확인 없이 누구도 통과시키지 않았다. 그때 한 대의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조용히 입구로 들어왔다. 문이 열리자 스포츠 재킷을 걸친 한 남성이 차에서 내렸다. 그가 등장하자마자 주변 팬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기자들은 재빠르게 카메라를 들어 촬영을 시작했다. 손흥민이었다. 여유로운 걸음걸이와 변함없는 겸손한 표정으로 그는 행사장으로 향했다. 수많은 대형 이벤트를 경험했지만 이번 행사는 온전히 자신을 위한 자리였기에 왠지 낯설게 느껴졌다. 그럼에도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미소를 짓고 인사를 건네며 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이선은 손흥민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원칙을 준수하며 손흥민이 다가오자 정중하게 손을 내밀어 막았다. 죄송하지만 초대장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선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손흥민은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상황을 이해했다. 그는 여전히 미소를 띤 채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부드럽게 답했다. 저는 손흥민입니다. 순간 짧은 정적이 흘렀다. 주변의 다른 경호원들이 흘깃 이쪽을 바라보았고 행사 관계자들 중 몇 명은 다급하게 다가왔다. 그러나 이선은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냉철한 태도로 말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초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입장객은 반드시 초대장을 소지해야 합니다. 주변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지만 조롱의 의미는 아니었다. 몇몇 기자들은 이 장면을 포착하며 셔터를 눌렀고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경호원, 진짜 손흥민을 모르는 건가? 여기 보안은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때 행사 주최 측에 한 중년 남성이 다급하게 다가왔다. 그는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으며 얼굴이 긴장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는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선은 흔들림 없이 침착한 태도로 보고했다. 초대장이 없는 상태로 입장하려고 하셨습니다. 저는 보안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행사 관계자는 깊은 한숨을 쉬며 손흥민을 바라본 뒤 다시 이선을 향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이 사람이 누군지 알고는 있습니까? 그가 본인이 누구라고 말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침에 따르면 초대장이 없는 사람은 입장이 불가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손흥민에게 집중됐다.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하는 듯했다. 그러나 주변의 긴장과 달리 손흥민은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두 손을 들며 이선의 철저함에 감탄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괜찮습니다. 손흥민은 유쾌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초대장을 가지고 있지 않네요. 행사 관계자분 중 한 분이 가져다 주실 수 있을까요?
한 직원이 급히 뛰어가더니 몇 초 만에 손흥민의 이름이 적힌 초대장을 가져왔다. 이선은 신중하게 초대장을 확인한 후에야 고개를 끄덕이며 한 발짝 물러섰다. 감사합니다. 이선이 초대장을 돌려주며 말했다. 행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손흥민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선을 바라봤다. 고맙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일하고 계시네요. 그렇게 손흥민은 행사장으로 들어갔고 주변에서는 웃음과 웅성거림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불과 몇 분 만에 이 장면은 소셜미디어에 퍼져나갔다. 손흥민이 보안 검색에서 제지당하는 사진이 트위터에 올라오자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일부는 이선이 손흥민을 알아보지 못한 점을 지적했지만 대다수는 그의 원칙적인 태도에 찬사를 보냈다. 이 사람 당장 승진시켜야 한다. 이런 보안 요원이 필요하다. 공정하고 철저하다. 손흥민의 겸손함도 인상적이지만 이 경호원의 직업정신도 대단하다. 이 게시물들은 빠르게 공유되었고 몇 시간 만에 화제가 되었다. 무명 경호원이었던 이선은 순식간에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다음 날 아침에 벌어졌다. 이선의 휴대폰이 울렸고 모르는 번호가 뜨고 있었다. 전화를 받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하세요, 이선. 저는 손흥민입니다. 당신에게 제안할 것이 있습니다. 그날 밤 행사의 분위기는 모든 조명이 꺼지고 손님들이 하나둘 떠난 후에도 여전히 강렬한 여운을 남겼다. 그러나 어딘가에서, 특히 소셜미디어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경호원이 손흥민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빠르게 퍼지며 팬들과 언론의 화제가 되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남자, 이선 카터 이탄 칼터는 지금 런던 외곽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와 있었다. 코트를 벗고 물 한 잔을 따르려던 순간 휴대폰이 끊임없이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을 보니 수십 개의 메시지, 부재중 전화, 소셜 미디어 알림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메시지 하나를 열었다. 세상에, 너 정말 손흥민을 몰랐던 거야? 너는 도대체 어디서 살고 있는 거냐? 군대 시절 동료였던 사람이 보낸 메시지였다. 이선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축구광이 아니었고 손흥민의 얼굴을 즉시 떠올릴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지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업무 절차를 따랐을 뿐이었다. 그때 낯선 번호로부터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당신은 올바른 일을 했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원칙을 지키는 사람은 항상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 메시지는 그를 잠시 멈추게 만들었다. 수많은 조롱과 비난 속에서 누군가는 그를 지지하고 있었다. 이선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몸을 기댔다. 그러나 불과 1분도 지나지 않아 전화벨이 다시 울렸다. 또 낯선 번호였다. 그는 거절하려다가 직감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여보세요? 그가 신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손흥민입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다. 이선은 깜짝 놀라 휴대폰을 놓칠 뻔했다. 뭐라고요?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되물었다. 손흥민은 가볍게 웃었다. 지금쯤이면 인터넷이 오늘 일로 난리가 났다는 걸 알고 계시겠죠? 이선은 한숨을 쉬며 이 말을 문질렀다. 안 볼 수가 없죠. 솔직히 이렇게 일이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당신은 올바르게 행동했습니다. 손흥민이 천천히 말했다. 당신의 프로 정신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직접 전화를 드린 겁니다. 이선은 자세를 바로잡았다. 손흥민의 목소리에는 뭔가 진지한 기운이 느껴졌다. 혹시 새로운 일에 관심 있습니까?
손흥민이 물었다. 이선은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말씀이시죠? 저는 제 개인 경호팀을 맡을 책임자를 찾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몇몇 중요한 파트너들의 보안도 담당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원칙과 침착함, 그리고 충성심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는 당신이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선은 말을 잇지 못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는 평범한 경호원이었다. 그런데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선수가 그를 직접 고용하고 싶어 한다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손흥민이 덧붙였다. 당장 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선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선이 회사에 출근하자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동료들은 수군거리며 그를 힐끗 쳐다보았다. 2년 동안 함께 일했던 동료 제이슨마저도 그에게 어깨를 으쓱해 보일 뿐이었다. 그가 무슨 일이냐고 묻기도 전에 등 뒤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카터, 당장 내 사무실로 와. 이선이 돌아보니 보안팀장 마틴이 사무실 문 앞에서 얼굴을 붉히며 서 있었다. 사무실 문이 닫히자마자 마틴은 소리쳤다. 자네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고 있나? 이선은 냉정하게 대답했다. 저는 단지 절차를 따랐을 뿐입니다. 절차 같은 소리 하고 있군. 마틴이 책상을 세게 내리쳤다. 아침부터 본부에서 전화가 빗발쳤어. 내 행동 하나 때문에 긴급 회의까지 열렸다고.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는 우리 회사를 조롱하고 있다고. 이선은 팔짱을 꼈다. 제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게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마틴은 고개를 저으며 분노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넌 손흥민을 못 알아봤어. 살아있는 전설을 말이야. 이제 우리 회사는 전국적인 웃음거리가 됐다. 이선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규칙을 지켰다고 사과라도 하라는 말씀이세요? 마틴은 그를 노려보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사직서를 내, 카터. 이선은 눈을 깜빡였다. 절 해고하시는 겁니까? 아니, 하지만 네가 스스로 나가는 게 나을 거야. 더 이상 버티면 너만 손해볼 거다. 이선은 화가 치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무실을 나서며 그는 동료들의 시선을 느꼈다. 어떤 이는 동정을, 또 어떤 이는 조롱을 담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날 저녁 이선은 런던 외곽의 작은 배에서 친구 다니엘 컬린스를 만났다. 다니엘은 전직 경찰이자 현재는 사설 탐정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래서 결국 잘린 거야? 다니엘이 물었다. 정확히 말하면 강요당한 거지. 이선은 맥주 한 모금을 마셨다. 다니엘은 코웃음을 쳤다. 멍청한 놈들이군. 정작 올바른 일을 한 사람이 쫓겨나다니. 이선은 아무 말 없이 생각에 잠겼다. 손흥민의 제안을 떠올리며 다니엘은 그의 표정을 보고 미소 지었다. 손흥민의 제안 고민하고 있지? 이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 다니엘은 테이블을 두드리며 말했다. 잃을 게 뭐가 있어. 직장도 잃었고 평판도 엉망이야. 하지만 손흥민이 너를 원한다는 건 네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이야. 이선은 잠시 고민하더니 휴대폰을 꺼냈다. 그는 손흥민의 번호를 한참 바라보다가 결심한 듯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2번 울리자 상대가 바로 전화를 받았다. 결정했습니까? 손흥민이 물었다. 이선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수락하겠습니다.
이단 카터는 토트넘 호스퍼 본부의 큰 유리문 앞에 서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오늘은 새로운 직장에서의 첫날이자 그의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 되는 날이었다. 일주일 전만 해도 그는 단순한 보안 요원으로 초대권을 확인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고 손흥민을 알아보지 못한 사건으로 언론의 조롱을 받았다. 그러나 지금 그는 손흥민의 개인 경호 책임자로 초대받았다. 인생이란 참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본부 로비로 들어서자마자 이단은 프로페셔널한 분위기 속에 감도는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직원들은 바쁘게 움직였고 몇몇은 그를 흘끔거리며 궁금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아직도 그 사건이 완전히 잊히지 않은 것이 분명했다. 그때 회색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성이 다가왔다. 그의 표정은 엄숙했다. 이단 카터 씨? 남성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네, 맞습니다. 나는 에이드리언 박, 클럽 보안 운영 이사입니다. 따라오시죠. 이단은 에이드리언을 따라 긴 복도를 걸었다. 그들은 훈련시설과 경영진 사무실을 지나갔다. 가는 길에 마주치는 직원들 중 일부는 그를 경계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고 몇몇은 수군거렸다. 클럽 내부에서 중요한 보직을 갑자기 맡게 된 그를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그들은 큰 회의실 앞에서 멈췄고 안에는 이미 몇 명의 인물이 기다리고 있었다. 검은색 블레이저를 입은 붉은 머리의 여성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짧은 머리에 옅은 흉터가 있는 남성이 서 있었다. 그리고 회의 테이블 맨 앞에는 각진 얼굴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손흥민이 앉아 있었다. 이단, 앉으세요. 손흥민은 친절한 말투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이단은 자리에 앉았고 회의실의 공기가 묵직해지는 것을 느꼈다. 먼저 붉은 머리 여성이 입을 열었다. 나는 올리비아 화이트, 토트넘 홍보 책임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본론부터 말하죠. 현재 우리 클럽 내부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적 전략, 재정, 그리고 장기적인 개발 계획과 같은 중요한 정보가 지속적으로 외부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부에 스파이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단은 눈살을 찌푸렸다. 누군가 내부 정보를 팔아넘기고 있다는 건가요?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정보가 단순히 새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불법 스포츠 도박에 이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대팀이 우리 팀의 라인업, 전술, 심지어 선수들의 부상 상태까지 미리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팀의 명성과 경기력에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있던 흉터가 있는 남성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나는 알렉스 터너, 전 국가안보국 요원입니다. 나도 손흥민과 함께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단은 팔짱을 끼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나는 내부 스파이를 찾아내는 경험이 없습니다. 난 단순한 보안 요원일 뿐입니다. 올리비아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당신은 원칙을 지키고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바로 그것이에요.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단, 나는 당신이 우리를 도와주길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이 일을 맡으면 클럽의 보안 시스템을 완전히 감독할 수 있습니다. CCTV, 출입 기록, 직원들의 정보까지 모두 말이죠. 하지만 이 일은 절대 비밀이어야 합니다. 이단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단순한 보안 업무를 맡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다. 손흥민의 눈을 바라보니 그의 진심과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다. 좋아요. 돕겠습니다.
이단이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자 기존 직원들의 경계와 의심이 더욱 강해졌다. 어떤 이들은 그를 손흥민의 백으로 들어온 사람이라고 비난했고, 일부는 그의 업무를 방해하려고 했다. 어느 날 이단이 출입 기록을 분석하고 있을 때 갈색 머리에 안경을 쓴 남성이 사무실로 들어왔다. 난 브라이언 테일러, 경기장 보안팀장이다. 남성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조롱이 섞여 있었다.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지? 일주일? 이제 곧 보스라도 될 것 같나? 이단은 고개를 들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나는 내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브라이언이 비웃으며 책상에 기대섰다. 임무 수행? 아니면 우리를 감시하려고 온 거냐? 그는 도발적인 표정을 지었다. 잘 들어라, 카터. 우리는 외부인이 와서 우리에게 훈계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 똑똑하다면 선을 넘지 않는 게 좋을 거다. 이단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숨길 게 없다면 왜 그렇게 불안해하죠? 브라이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코웃음을 치며 문을 박차고 나갔다. 하지만 이단은 느낄 수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2주 동안 데이터를 추적한 결과 이단은 몇 가지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몇몇 고위 직원들이 늦은 밤에 시스템에 접속하는 빈도가 유독 많았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이 있었다. 김우진, 클럽의 재무이사였다. 이단은 이 정보를 손흥민, 알렉스, 그리고 올리비아에게 보고했다. 손흥민은 눈썹을 찌푸렸지만 놀라지는 않았다. 사실 김우진을 의심한 지 꽤 됐어. 손흥민이 말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부족해. 알렉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계속 감시해야 해. 그리고 가능하면 그와 직접 접촉해보는 것도 방법이지. 이단은 잠시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다. 그럼 직접 만나서 떠보겠습니다. 그날 오후 이단은 김우진의 사무실을 찾았다. 김우진은 세련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으며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날 찾으셨다고요? 김우진이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냥 궁금해서요. 이단은 자연스러운 어조를 유지하며 말했다. 최근 밤늦게까지 자주 근무하시던데요. 김우진은 이단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재무 업무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클럽 정보가 유출된 시점과 정확히 겹치는데요. 김우진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그러나 그는 이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이단에게 다가왔다. 조언 하나 해주죠. 당신이 넘볼 일이 아닙니다. 이단은 조용히 응시하며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착각했기를 바라죠. 런던의 밤이 내려앉으며 도시 전체가 짙은 안개로 뒤덮였다. 토트넘 호스퍼의 보안 감시실에서 이선 카터는 경기장과 클럽 사무실 곳곳에 설치된 수백 대의 CCTV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최근 몇 주간의 시스템 로그인 데이터를 분석하며 정보 유출의 배후를 찾기 위해 수상한 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었다. 손흥민이 뜨거운 커피 한 잔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새로운 소식 있어? 그는 커피를 책상 위에 놓으며 물었다. 이선은 한숨을 쉬며 화면을 넘겼다.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 수상한 시스템 접속이 항상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이루어졌어. 이상한 건 그 시간에 서버룸에 들어간 사람의 아이디, 카드 기록이 없다는 거야. 손흥민이 눈살을 찌푸렸다. 그럼 내부에서 시스템이 해킹당한 거야? 이선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누군가 높은 접근 권한을 이용해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고 데이터를 빼내고 있어. 그때 전직 국가안보국 요원이자 이번 조사에 함께하고 있는 알렉스 터너가 서류를 들고 방에 들어왔다. 내가 아는 정보원을 통해
몇몇 고위 직원들의 금융 거래를 조사해봤어. 그는 이선과 손흥민 앞에 한 장의 서류를 놓았다. 김우진이 홍콩의 한 은행에 비밀 계좌를 가지고 있어. 최근 신원불명의 조직으로부터 거액의 돈이 입금됐어. 손흥민은 서류를 집어들며 눈빛이 어두워졌다. 그럼 그가 관련되어 있다는 거군. 문제는 알렉스가 말을 이었다. 이걸로 그를 배신자로 단정할 수는 없어. 수상한 돈이 있다고 해서 그가 주범이라는 증거는 아니야. 이선은 팔짱을 끼고 생각에 잠겼다. 그가 예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접근해야겠어.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내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다음 날 저녁 런던 중심부의 한 고급배서 김우진은 VIP석에 앉아 비싼 레드와인을 홀짝이고 있었다. 그는 몇 테이블 떨어진 곳에서 토트넘 홍보팀장 올리비아 화이트가 거울을 통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 순간 이선이 바 안으로 들어와 김우진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그는 예의 바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김우진 씨. 여기 앉아도 될까요? 김우진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죠, 카터. 이런 곳이 당신 취향인 줄 몰랐네요. 이선은 자리에 앉아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사실 오늘은 이야기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오? 김우진이 눈썹을 올렸다. 무슨 이야기죠? 이선은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김우진 씨. 당신의 금융거래, 그리고 새벽 시간대의 시스템 접속 기록도 말이죠. 김우진의 미소가 순간 사라졌다. 그는 조용히 와인잔을 내려놓고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군요. 이선은 미소를 지었다. 잘 아실 텐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고 있습니다. 당신 혼자 움직인 게 아니라는 것도요. 김우진은 순간 눈빛을 좁혔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다. 농담이라도 좀 신중하게 하시죠, 카터. 저는 단순한 재무 담당자일 뿐입니다. 제 일은 클럽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죠. 그럼 신원불명의 계좌에서 거액의 돈을 받은 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선은 차분하지만 강한 압박을 가하며 물었다. 김우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피식 웃었다. 그럴듯한 증거라도 있습니까? 이선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아직은, 하지만 곧 얻게 될 겁니다. 김우진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팔짱을 꼈다. 충고 하나 하지요. 쓸데없는 일에 얽히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는 지갑에서 지폐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두고는 조용히 떠났다. 이선은 테이블에 앉아 싸늘한 기운을 느꼈다. 그날 밤 이선이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문이 살짝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즉시 경계태세에 들어갔고 재킷 안에 숨겨둔 단검을 꺼내 들었다.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서자 거실이 완전히 뒤엉켜 있었고 그의 컴퓨터는 산산조각나 있었다. 수사 관련 서류도 모두 사라졌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그림자가 튀어나와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이선은 간신히 피하며 강력한 펀치를 상대의 가슴에 꽂았다. 공격자는 휘청거렸지만 다시 자세를 잡고 쇠파이프를 쥐고 있었다. 이선은 망설이지 않고 상대의 무릎을 세게 가격했다. 공격자는 바닥에 쓰러졌고 이선은 그의 팔을 뒤로 꺾으며 몸을 제압했다. 누가 시킨 거지? 이선이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공격자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리며 말했다. 너희가 이걸 막을 순 없어. 이미 늦었어. 이선은 이를 악물었다. 늦다니? 김우진이 배후에 있는 거야? 공격자는 고통 속에서도 비웃듯이 웃었다.
그는 단지 장기판의 말일 뿐이야. 이선이 추가로 질문하기도 전에 공격자는 재킷 안에서 작은 유리 앰플을 꺼내더니 입에 물고 깨트렸다. 검은 액체가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고 눈동자가 뒤집히며 몸이 축 늘어졌다. 이선은 그를 내려놓고 숨을 몰아쉬었다. 이제 분명해졌다. 단순한 내부 정보 유출 사건이 아니었다. 이건 훨씬 더 깊고 위험한 음모였다. 다음 날 아침 이선은 손흥민, 알렉스, 올리비아와 긴급 회의를 열었다. 이제 확실해졌어. 알렉스가 어두운 얼굴로 말했다. 이건 단순한 내부 기밀 유출 사건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 세력과의 싸움이야. 올리비아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선은 모두를 바라보다가 손흥민에게 시선을 맞췄다. 우린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어야 해.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김우진은 단순한 앞잡이에 불과해. 이 모든 걸 조종하는 진짜 배우를 찾아야 해. 알렉스가 팔짱을 꼈다. 불법 도박 조직에 정보원이 하나 있어. 그쪽으로 수소문해볼게. 이선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 창밖으로 런던의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그들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손흥민은 그날 저녁 평소보다 늦게 훈련장을 나섰다. 뭔가 불길한 기분이 들었고 그 막연한 예감이 쉽게 가시지 않았다. 최근 구단 주변에서 계속해서 발생하는 사건들, 정보 유출 문제부터 어둠 속에 숨겨진 위험한 음모까지 모든 것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예전처럼 오직 축구에만 집중할 수 없었다. 그는 주차장으로 걸어나가며 초겨울 런던의 찬바람을 피하려 코트를 여미었다. 그러다 자신의 차가 누군가에 의해 긁힌 것을 발견했다. 손흥민은 찡그리며 자신의 검은색 스포츠카로 다가갔다. 차 옆면을 따라 길게 긁힌 흠집이 보였다. 하지만 그보다 더 눈길을 끈 것은 앞 유리창 밑에 끼워진 흰색 봉투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내 펼쳐보았다. 그 안에는 차가운 활자로 인쇄된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더 늦기 전에 멈춰라. 오늘은 작은 사고지만 내일은 비극이 될 수도 있다. 손흥민은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에단 카터에게 전화를 걸었다. 에단,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에단은 15분 만에 주차장에 도착했다. 그는 협박 메시지와 채 남은 흔적을 면밀히 살폈다. 잠시 침묵하던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감시 카메라가 이 상황을 촬영했을 가능성을 확인했다. 감시 카메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단은 주의를 기울이며 말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심각한 위협이에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협박에 쉽게 겁먹는 사람이 아니야, 에단. 하지만 그들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건 우리가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겠지. 에단은 팔짱을 끼고 깊이 생각에 잠겼다. 보안을 즉시 강화해야 합니다. 그들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손흥민은 가볍게 웃으며 에단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래서 내가 너를 믿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에단이 감시 카메라를 확인하는 동안 그의 휴대폰에 의문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네가 그를 영원히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 에단은 미간을 찌푸렸다. 발신 번호가 표시되지 않는 메시지였다.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그 속에는 명백한 협박의 의도가 담겨 있었다. 그는 즉시 그 메시지를 알렉스 터너에게 보냈다. 10분 뒤 알렉스가 전화를 걸어왔다. 누가 배우인지 알 것 같아. 에단은 자세를 바로 하고 물었다. 누구지?
빅토르 이바노프라는 놈이야. 러시아 출신의 거물 도박 조직원인데 불법 베팅과 승부 조작을 조종하는 자야. 김우진을 포함한 몇몇 축구 관계자들과도 연결되어 있어. 만약 이번 메시지가 그의 부하들에게서 온 것이라면 우리가 상대해야 할 놈들은 상당히 위험한 집단일 거야. 에단은 휴대폰을 꽉 쥐었다. 그들의 흔적을 잡을 방법이 있을까? 알렉스는 한숨을 쉬었다. 김우진의 온라인 활동을 추적할 해커를 고용했어. 만약 그가 빅토르와 접촉하면 대화를 가로챌 수 있을 거야. 에단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동안 나는 손흥민의 경호를 더욱 강화하겠다. 그날 오후 손흥민이 훈련 중일 때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번호 없는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다. 우리는 네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 신중하게 행동해라. 손흥민은 등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한기의 기분 나쁜 감각을 느꼈다. 그는 훈련장을 둘러보며 수상한 점이 없는지 살폈다. 그 순간 멀리서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난간에 기대어 자신을 주시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즉시 에단에게 전화를 걸었다.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어. 에단은 단 5분 만에 보안 요원 2명과 함께 훈련장에 도착했다. 그들은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남자는 자신이 들켰다는 것을 알아채자마자 도망쳤다. 에단이 뒤를 쫓았지만 그는 사람들 사이로 사라졌다. 에단은 심각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해. 그날 밤 에단, 알렉스, 그리고 올리비아 화이트는 비밀 회의를 열었다. 알렉스는 최근에 확보한 녹취 파일을 재생했다. 빅토르, 계획대로 진행했습니다. 그는 점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김우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좋아. 하지만 그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해. 필요하다면 그의 가족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해. 러시아 억양이 짙은 목소리가 차갑게 대답했다. 에단과 손흥민은 서로 눈을 마주쳤다. 손흥민에 대한 협박만이 아니라 이제 그의 가족까지 위협받고 있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에단이 단호하게 말했다. 다음 날 아침 에단은 김우진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보안팀의 한 직원에게 빌린 출입카드를 이용해 제한 구역에 접근했다. 사무실 내부는 평범해 보였지만 그의 컴퓨터를 열어보니 암호화된 파일이 있었다. 에단은 그것을 올리비아에게 전송했다. 잠시 후 올리비아가 메시지를 보냈다. 해독했어. 조작된 경기 목록, 베팅 금액, 그리고 관련된 인물들의 명단이야. 에단은 리스트를 훑어보다가 깜짝 놀랐다. 그 안에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고위 관계자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다. 얼마 후 알렉스에게서 긴급 전화가 걸려왔다. 빅토르가 우리가 그를 추적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어. 곧 도망칠 거야. 에단은 이를 악물었다. 그를 놓쳐선 안 돼. 손흥민이 방에 들어오며 말했다. 좋은 방법이 있어. 에단이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다. 뭔데? 손흥민은 미소를 지었다. 도박을 좋아하는 놈이라면 절대 이길 수 없는 게임을 하게 만들면 돼. 손흥민과 에단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불법 베팅과 승부 조작을 방관하지 않겠다. 손흥민은 단호하게 말했다. 동시에 올리비아와 알렉스는 경찰과 스포츠 당국에 증거 자료를 넘겼다. 몇 시간 뒤 경찰은 빅토르 이바노프를 체포했다. 김우진도 그날 밤 검거되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손흥민과 에단은 텅 빈 경기장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손흥민은 미소를 지었다. 끝났네. 에단도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또 다른 놈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 손흥민은 멀리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우리는 하나의 음모를 막아냈어. 에단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때로는 단 한 번의 선택이 모든 걸 바꿀 수도 있지. 토트넘 호스퍼의 보안 사무실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비록 빅토르 이바노프가 체포되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여전히 배후에서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도 전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바로 토트넘 선수 중 한 명의 아들이 납치된 것이었다. 한밤중 이선 카터가 보안 시스템 데이터를 검토하고 있을 때 그의 전화가 울렸다. 전화기 너머에서 알렉스 터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선,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 제임스 마셜의 아들이 납치됐어. 제임스 마셜은 토트넘의 주력 공격수 중 한 명으로 평소 경기 외적인 문제와는 거리를 두는 프로 선수였다. 그의 아들이 납치된 것이 단순한 우연일 리 없었다. 최근 토트넘이 불법 도박 조직과 얽히게 된 것을 감안하면 분명히 누군가 의도적으로 계획한 일이었다. 이선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단서가 있어. 범인들이 영상을 남겼어. 알렉스가 말했다. 지금 바로 보내줄게. 이선은 휴대폰을 확인했다. 짧은 영상이 화면에 나타났다. 화면 속에는 10살 난 소년 올리버 마셜이 어두운 방에서 의자에 묶여 있었다. 그리고 화면 너머에서 변조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제임스 마셜이 다음 그는 손을 떨며 영상 속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놈들은 내가 뭘 하길 원하는 거지.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경기에 나서지 말라는 건가? 이선이 고개를 끄덕였다. 놈들은 너나 토트넘을 신경 쓰지 않아. 그저 경기가 자신들의 예상대로 흘러가길 바랄 뿐이야. 손흥민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우리가 이대로 당할 순 없어. 이때 구단 홍보팀장 올리비아 화이트가 급히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가득했다. 경찰이 이미 수사에 착수했어. 하지만 우리가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올리버가 위험할 수도 있어. 이선이 알렉스를 바라보았다. 영상에서 범인들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을까? 알렉스는 한숨을 내쉬었다. 시도는 하고 있지만 놈들은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았어. 상당히 조직적인 움직임이야.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군. 이선이 잠시 고민하다가 손흥민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놈들이 제임스를 경기에 못 나가게 만들려는 이유는 이미 경기 결과를 조작했기 때문이야. 우리가 누가 이 경기에서 큰돈을 걸었는지 찾아내면 단서를 얻을 수 있어.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찾아볼 수 있지? 올리비아가 휴대폰을 들었다. 도박업계에 아는 정보원이 있어. 확인해 볼게. 올리비아가 정보를 수집하는 동안 이선과 알렉스는 제임스 마셜의 집으로 향했다. 혹시 범인들이 미리 접근한 흔적이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서였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두 사람은 창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누군가 강제로 열고 들어온 흔적이 남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한 장의 종이가 놓여 있었다. 경찰에 알리지 마라. 우리는 너희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다. 이선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놈들은 올리버를 납치하기 전에 이미 제임스를 감시하고 있었어. 알렉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구단 내부에 협력자가 있을 가능성이 커.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면 어떤 계획을 세워도 상대에게 세워나갈 위험이 있었다. 그날 밤 올리비아가 중요한 정보를 들고 돌아왔다. 런던의 한 카지노에서 거액의 베팅이 이루어졌어. 루카스 모레티라는 사람이 제임스 마셜이 경기에 나오지 않는다는데 엄청난 돈을 걸었어. 이선은 곧바로 파일을 뒤졌다.
루카스 모레티는 악명 높은 도박 조직의 우두머리였으며 여러 범죄 조직과 연계된 인물이었다. 이자를 어디서 찾을 수 있지? 이선이 물었다. 올리비아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소에 있는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고 있어. 하지만 거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이선이 싸늘하게 미소 지었다. 그럼 우리도 준비를 해야겠군. 다음 날 밤 이선과 알렉스는 루카스 모레티의 나이트클럽으로 향했다. 이곳은 불법 도박꾼들과 범죄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선과 알렉스는 조용히 클럽 안으로 들어가 모레티를 지켜보았다. 그는 VIP 구역에서 여러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이선이 알렉스를 향해 신호를 보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경호원 한 명이 길을 막았다. 죄송하지만 여긴 아무나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선이 가볍게 웃었다. 네 상사가 우리 얘기를 듣고 싶어 할 거야. 모레티는 흥미로운 듯 이선을 바라보며 손짓했다. 카터, 맞지? 내 이름 들어봤어. 이선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제임스 마셜의 아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다. 모레티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내가 그 일에 관련됐다고 생각하는 건가? 알렉스가 서류를 탁자 위에 놓았다. 우리는 네가 엄청난 돈을 베팅한 걸 알고 있어. 경찰도 곧 알게 되겠지. 모레티는 눈을 가늘게 뜨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난 납치에는 관여하지 않았어. 하지만 누가 한 짓인지는 알고 있지. 그는 종이에 이름 하나를 적어 건넸다. 드미트리 소콜로프 이선이 고개를 들었다. 러시아 조직이 관련돼 있다는 거야? 모레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놈은 위험한 인물이야.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늦을 거야. 클럽을 나서며 손흥민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어떻게 됐어? 이선이 이를 악물었다. 우린 배우를 알아냈어. 하지만 올리버를 구하는 건 쉽지 않을 거야. 손흥민이 단호하게 말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 이선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준비해둬. 이 싸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런던의 넌 불빛이 밤이슬로 젖은 인도에 반사되어 깜빡이고 있었다. 이단 카터, 알렉스 터너, 그리고 손흥민은 조용히 템스 강변의 낡은 창고로 향했다. 바로 이곳이 올리버 마셜 유괴 사건의 배우로 지목된 드미트리 소콜로프가 숨어있는 장소였다. 루카스 모레티의 정보에 따르면 올리버는 어젯밤 이곳으로 끌려왔다. 그가 아직 무사한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 당장 행동하는 것 외에 선택지는 없었다. 이단은 한적한 모퉁이에 멈춰서서 주위를 살폈다. 창고 밖에는 최소 5명의 남자가 어두운 색 옷을 입고 허리에 총을 찬 채 서 있었다. 그들은 2명씩 짝을 이루어 가끔 몇 마디 대화를 나누었지만 대부분은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이단은 알렉스와 손흥민을 돌아보며 말했다. 계획이 필요해. 알렉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입구에 있는 두 놈은 소리 없이 처리할 수 있어. 손흥민은 주먹을 꽉 쥐었다. 나에게 전투 경험은 없지만 필요하다면 녀석들을 교란할 수 있어. 이단은 잠시 고민한 뒤 그들 곁에 서 있던 한 여성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알렉스가 지원군으로 불러온 MEC 출신의 전직 요원 제이드 하퍼였다. 날렵한 체구를 가졌지만 날카로운 눈빛과 침착한 태도에서 그녀가 수많은 위험한 임무를 수행해왔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제이드, 뒷길로 숨어 들어가서 경보 시스템을 해제할 수 있겠어? 이단이 물었다. 제이드는 가볍게 미소 지었다. 아주 쉬운 일이네. 이단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시작하자. 제이드는 그림자 속으로 빠르게 사라졌고 알렉스는 날카로운 단검을 꺼내 조용히 입구 쪽으로 향했다.
몇 초 만에 2명의 경비원이 조용히 쓰러졌다. 이단은 손흥민에게 신호를 보내며 앞으로 나아갔다. 잠시 후 제이드가 돌아와 속삭였다. 경보 시스템은 꺼졌어. 그런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 올리버가 감금된 곳일 가능성이 커. 이단은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마취총을 꽉 쥐었다. 그들은 조용히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스피커에서 낮고 음침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환영한다, 카터. 그들은 순간 얼어붙었다. 이단은 그 목소리를 즉시 알아챘다. 드미트리 소콜로프. 발소리가 쿵쿵 울려 퍼졌다. 곧이어 강렬한 불빛이 창고 전체를 비추며 그들의 시야를 어지럽혔다. 그리고 사방에서 검은 옷을 입은 10명 이상의 무장한 남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젠장 알렉스가 이를 악물었다. 멀리서 드미트리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는 시가를 손에 쥔 채 비웃듯이 미소 지었다. 솔직히 감탄했다. 이렇게 빨리 추적할 줄이야. 하지만 네가 이 아이를 쉽게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이단은 주변을 살펴보며 탈출할 기회를 노렸다. 너의 목적이 뭐지, 드미트리? 드미트리는 어깨를 으쓱였다. 간단하지. 제임스 마셜이 팀을 영원히 떠나는 것. 내가 이 경기를 지배할 수 없다면 토트넘도 대가를 치러야겠지. 손흥민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의 눈에는 분노의 불꽃이 이글거렸다. 아이를 이용해 협박하는 것이 내 방식인가? 비겁한 짓이다. 드미트리는 큰 소리로 웃었다. 비겁? 난 이걸 전략이라고 부른다. 그 순간 드미트리의 등 뒤에서 갑작스러운 소음이 들렸다. 그의 부하들 중 하나가 쓰러졌고 이어서 2명이 더 바닥에 나뒹굴었다. 어둠 속에서 소음기 장착된 총성이 짧게 울렸다. 드미트리가 반응하기도 전에 이단은 앞으로 튀어나가 그의 얼굴에 강력한 펀치를 날렸다. 총격전이 시작됐다. 손흥민은 이단을 끌어당겨 총알을 피하게 했고 알렉스와 제이드는 정밀한 사격으로 적들을 하나씩 쓰러뜨렸다. 드미트리는 피를 흘리며 비틀거렸지만 여전히 웃고 있었다. 네가 내가 준비 없이 기다릴 거라고 생각했나? 그는 손목의 버튼을 눌렀다. 순간 창고 안쪽 문이 열리면서 2명의 경호원이 올리버 마셜을 끌고 나왔다. 올리버는 꽁꽁 묶여 있었고 그의 입도 테이프로 막혀 있었다. 멈추지 않으면 이 아이는 살아서 못 나간다. 드미트리가 권총을 올리버의 머리에 겨누며 말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아무도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다. 이단은 이를 악물며 출구를 찾기 위해 눈을 굴렸다. 손흥민이 조용히 말했다. 너는 이 아이를 죽일 생각이 없어. 그렇지 않으면 협상의 카드가 사라지니까. 드미트리의 표정이 굳어졌다. 뭐? 그 순간 천장에 매달려 있던 샹들리에가 무너져 내렸다. 쾅! 드미트리가 반사적으로 몸을 돌리는 사이 이단은 전광석화처럼 움직였다. 그는 드미트리의 총을 쳐내고 동시에 알렉스가 남은 경호원들을 처리했다. 제이드는 달려가 올리버의 결박을 풀어주었다. 올리버는 울음을 터뜨리며 이단에게 달려갔다. 집에 가고 싶어요. 이단은 따뜻하게 안아주며 말했다. 우리가 너를 집으로 데려갈 거야. 드미트리는 바닥에 쓰러졌고 손흥민은 그의 위에 서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내려다보았다. 내 게임은 끝났다. 몇 분 후 경찰이 도착해 창고를 포위했다. 드미트리와 그의 부하들은 즉시 체포되었다. 끌려가면서도 드미트리는 마지막으로 비웃으며 말했다. 이게 끝났다고 생각해? 너희를 노리는 자들은 아직 많아. 그리고 언젠가 그들은 너희를 찾아갈. 이선은 책상 위에 서류들을 넘겼다. 그 안에는
승부 조작이 이루어진 경기들의 보고서와 불법 도박 조직과 연루된 축구 관계자들의 명단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가 만약 이 일을 계속 파헤치지 않는다면 그들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이 무의미해질 것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 자유로운 자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다음 공격을 감행할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 손흥민이 커피 한 잔을 들고 방으로 들어와 이선의 앞에 내려놓았다. 아직도 못 잤어? 손흥민이 물었다. 이선은 가볍게 웃으며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이 팀을 무너뜨리려는 놈들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어떻게 잘 수 있겠어? 손흥민은 결연한 눈빛으로 자리에 앉았다. 우리가 올리버를 구했지만 이들을 뿌리 뽑지 않는다면 또 다른 아이들이 납치당할 거야. 다른 선수들도 협박당할 것이고 축구는 계속해서 더럽혀질 거야. 회의실 문이 열리고 알렉스 터너와 올리비아 화이트가 들어왔다. 알렉스는 서류 뭉치를 탁자 위에 던졌다. 드미트리의 금융 기록을 조사해봤어. 그는 스위스에 계좌를 가지고 있고 최근 거래를 보면 그가 감옥 안에서도 누군가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어. 이선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감옥에서도 모든 걸 조종하고 있다고. 올리비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뿐만이 아니야. 유럽 축구연맹 UEFA 내부의 정보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어. 중동에 본사를 둔 한 조직에서 엄청난 금액이 불법 베팅에 투입되고 있어. 우리가 이 돈의 흐름을 추적하면 실질적인 배후를 밝혀낼 수 있을 거야. 손흥민은 팔짱을 끼고 날카로운 눈빛을 빛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신분을 숨긴 채 그 조직에 접근하느냐는 거지. 이선은 알렉스를 바라보았다. 우리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있어. 알렉스는 잠시 생각한 뒤 고개를 끄덕였다. 마커스 칸이라는 도박 브로커가 있어. 드미트리 같은 위험한 범죄자는 아니지만 불법 도박 시장에 대해선 모르는 게 없지. 이선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만나보자. 3시간 후 이선과 알렉스는 마커스 칸이 자주 드나드는 메이페어의 고급배에 도착했다. 그는 4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로 키는 작지만 단단한 체격에 날카로운 매의 눈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선과 알렉스가 들어서자 그는 이미 위스키 한 잔을 앞에 두고 기다리고 있었다. 카터, 터너. 마커스가 입꼬리를 올렸다. 너희가 날 찾을 줄 알았지? 이선은 그와 마주 앉으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토트넘을 조작한 도박 조직의 배후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 마커스는 위스키를 한 모금 마시며 미소를 지었다. 전 세계 프로리그에서 매년 얼마나 많은 경기가 열리는지 아나? 수천 경기야. 그리고 그중 몇 개가 조작되는지 아나?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 알렉스가 말을 끊었다. 우린 도박 시장에 대한 강의를 들으러 온 게 아니야. 누가 이 모든 걸 조종하고 있는지 알고 싶을 뿐이야. 마커스는 위스키 잔을 내려놓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너희가 주목해야 할 이름이 있어. 라시드 알파예드. 이선은 눈을 가늘게 떴다. 그 자가 누구지? 마커스는 코웃음을 쳤다. 중동의 억만장자야. 그는 합법, 불법을 넘나드는 도박 회사를 여러 개 운영하고 있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도박 자금 흐름을 조종하는 인물이야. 알렉스는 이를 악물었다. 그럼 드미트리와도 연관이 있는 건가? 마커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드미트리는 그의 하수인일 뿐이야. 하지만 라시드는 절대 직접 손을 더럽히지 않아. 모든 일은 중간인을 통해 진행되지. 이선은 마커스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우리가 그에게 접근할 방법이 있어? 마커스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라시드에게 그냥 찾아가서 자백하라고 하면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나? 이선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우린 자백이 필요 없고
증거가 필요할 뿐이야. 마커스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만약 너희가 정말 라시드에게 접근하고 싶다면 좋은 기회가 하나 있긴 해. 그는 다음 주 모나코에서 성대한 파티를 열어. 거기에는 도박 업계와 축구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모일 거야. 그것이 아마 너희가 그에게 접근할 유일한 기회일 거야. 이선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모나코로 간다. 일주일 후 이선, 알렉스, 올리비아, 그리고 손흥민은 모나코의 최고급 호텔에 도착했다. 라시드 알파에드의 파티는 해안가의 호화로운 저택에서 열렸으며 초대받은 상류층 인사들만이 참석할 수 있었다. 올리비아는 이선과 알렉스를 위한 가짜 신분을 준비해 두었다. 그들은 런던에서 온 도박 투자자로 위장했고 손흥민은 정체를 숨길 수 없었기에 단순한 VIP 손님처럼 행동하며 주의를 분산시키기로 했다. 그들이 연회장에 들어서자 화려한 분위기가 압도적으로 다가왔다. 억만장자들, 정치인들, 심지어 몇몇 유명한 선수들까지 와인을 즐기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하지만 이선은 이들 중 상당수가 축구를 돈벌이 도구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라시드 알파에드는 방 한가운데에서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하얀 정장을 차려입은 그는 우아하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이선과 알렉스는 자연스럽게 다른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며 서서히 라시드에게 접근했다. 그리고 마침내 라시드가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처음 보는 얼굴들이군. 이선은 가볍게 웃었다. 우린 런던에서 온 투자자들입니다. 도박 시장에 관심이 많죠. 라시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금이 충분한가? 이선은 차분하게 말했다. 충분하지 않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겠죠. 라시드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좋아. 그럼 나에게 충성심을 증명해봐. 런던의 넌 불빛이 밤이슬에 젖은 보도블록 위로 반짝이고 있을 때 이선 카터, 알렉스 터너, 그리고 손흥민은 템스강변의 오래된 창고로 조용히 향했다. 이곳은 올리버 마셜 납치 사건의 배우로 지목된 드미트리 소콜로프가 은신하고 있는 곳이었다. 루카스 모레티의 정보에 따르면 올리버는 어젯밤 이곳으로 끌려왔다. 그가 아직 안전한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즉각 행동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이선은 어두운 구석에 멈춰서 주변을 살폈다. 창고 밖에는 최소한 5명의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허리에 총을 차고 서 있었다. 그들은 2명씩 짝을 지어 서 있었고 가끔씩 몇 마디를 주고받았지만 대부분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선은 알렉스와 손을 향해 몸을 돌렸다. 우린 계획이 필요해. 이선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알렉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입구에 있는 2놈은 소리 없이 처리할 수 있어. 손흥민은 주먹을 꽉 쥐었다. 난 2사람처럼 전투 경험이 많진 않지만 필요하다면 놈들의 주의를 돌릴 수 있어. 이선은 잠시 고민하다가 옆에 서 있던 제이드 하퍼를 바라봤다. 그녀는 알렉스가 지원 요청한 전직 MI6 요원이었다. 작지만 날카로운 눈빛과 강한 아우라를 가진 그녀는 여러 위험한 임무를 경험한 베테랑이었다. 제이드, 네가 뒷문으로 들어가서 경보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어? 이선이 물었다. 제이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식은 죽 먹기지. 이선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시작하자. 제이드는 어둠 속으로 빠르게 사라졌고 알렉스는 단검을 꺼내더니 소리 없이 경비 2명을 제압했다. 이선이 신호를 보내자 손과 나머지 팀원들이 전진했다. 제이드는 돌아와 속삭였다.
경보 시스템은 무력화했어. 그런데 안에서 누군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 올리버가 감금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 이선은 깊이 숨을 들이쉬며 마취총을 꽉 쥐었다. 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조용히 들어섰다. 그러나 그 순간 내부 스피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어서 오게, 카터. 그들은 움찔했다. 이선은 그 목소리를 즉시 알아차렸다. 드미트리 소콜로프였다. 곧이어 바닥을 울리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갑자기 창고 천장의 밝은 조명이 일제히 켜지며 눈이 부신 빛이 그들을 덮쳤다. 주변에는 검은 옷을 입은 최소한 10명의 남자들이 총을 들고 나타났다. 젠장 알렉스가 낮게 욕설을 내뱉었다. 멀리서 드미트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시가를 들고 조소를 머금은 차에 말했다. 너희들의 조사 속도는 감탄할 수밖에 없군. 하지만 올리버를 그렇게 쉽게 구해낼 거라고 생각했나? 이선은 주위를 빠르게 살피며 허점을 찾으려 했다. 너는 대체 뭘 원하는 거지, 드미트리? 그는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다. 드미트리는 어깨를 으쓱였다. 간단한 일이지. 제임스 마셜이 영원히 팀을 떠나는 것. 내가 이 게임을 컨트롤할 수 없다면 토트넘은 대가를 치러야 해. 손흥민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불타는 눈빛으로 말했다. 어린아이를 협박하는 게 내 전략인가? 비겁하기 짝이 없군. 드미트리는 웃었다. 비겁함? 난 이걸 전략이라고 부른다. 그 순간 드미트리의 뒤쪽에서 예상치 못한 소리가 들렸다. 그의 경호원 중 한 명이 쓰러지면서 다른 2명도 따라 넘어졌다. 어둠 속에서 소음기가 장착된 총성이 연속적으로 울려 퍼졌고 드미트리가 반응하기도 전에 이선이 그를 향해 돌진해 주먹을 날렸다. 총격전이 벌어졌다. 손이 이선을 밀쳐내어 총알을 피하게 했고 알렉스와 제이드는 재빠르게 움직이며 정확한 사격으로 적들을 하나씩 쓰러뜨렸다. 드미트리는 피를 흘리며 뒤로 물러섰지만 여전히 웃고 있었다. 내가 백업 플랜 없이 이러고 있을 것 같나? 그는 손목의 버튼을 눌렀고 창고의 반대편 문이 열리며 올리버 마셜이 끌려 나왔다. 2명의 경비원이 그를 꽁꽁 묶은 채 총을 겨누고 있었다. 멈추지 않으면 이 아이는 무사하지. 이선은 그를 꽉 안았다. 걱정 마. 널 집으로 데려갈 거야. 손흥민은 드미트리를 바닥에 내리눕히며 차갑게 말했다. 넌 졌어. 잠시 후 경찰이 들이닥쳐 창고를 완전히 포위했다. 드미트리는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가면서 비틀거리며 웃었다. 너희는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더 많은 놈들이 남아있어. 그리고 언젠가는 너희를 찾아올 거다. 이선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우린 기다릴 거야. 다음 날 아침 토트넘 훈련장에서 손흥민은 그라운드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선이 다가와 옆에 섰다. 어때 기분이? 이선이 물었다. 손흥민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마치 중요한 골을 넣은 것 같아. 이선이 웃었다. 넌 그 이상을 해냈어. 손흥민은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다. 고마워, 이선. 네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 이선은 그라운드를 바라보며 말했다. 넌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야. 넌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야.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함께 만들어가자. 이선도 고개를 끄덕였다. 새로운 장이 열렸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시드 알파에드가 체포된 후 며칠 동안 토트넘 호스퍼 클럽 내 분위기는 한결 가벼워졌지만 이선 카터의 마음속에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라시드가 감옥에 갇혔어도 그의 조직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고 부하들이 그의 불법 도박 네트워크를 이어받으려 할 수도 있었다.
이선은 방심할 수 없었다. 그날 아침 이선은 클럽의 보안 사무실로 향했다. 올리비아 화이트와 알렉스 터너가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주요 스포츠 신문에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떠올랐다. 억만장자 라시드 알파에드 체포. 유럽 최대 규모의 불법 도박 조직에 대한 수사가 계속된다. 토트넘 호스퍼 스포츠 조작 음모 분쇄. 손흥민과 보안팀이 이끈 승리경찰. 수사 확대, 추가 체포 예상. 알렉스는 커피를 내려놓고 의자에 기대며 한숨을 쉬었다. 모든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이 정막이 마음에 들지 않아. 어둠 속에 숨어있는 놈들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리 없지. 이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계속 경계해야 해. 올리비아는 의자에서 돌며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유럽 축구 연맹 내부 소식통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어. 라시드를 돕는 사람이 여전히 밖에 있어. 뿐만 아니라 일부 고위 축구 관계자들이 이 수사를 덮으려 하고 있어. 이선은 미간을 찌푸렸다. 어떻게 덮으려고? 올리비아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에게 화살을 돌리려 하고 있어. 토트넘과 손흥민이 이 모든 일을 꾸며서 경쟁자를 제거하려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알렉스는 씁쓸하게 웃었다. 예상했어야 했는데. 정면 승부로 우리를 이길 수 없으니 더러운 수를 쓰는군. 이선은 팔짱을 끼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 이야기가 퍼지게 두면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돼. 언론을 즉시 통제해야 해. 올리비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자회견을 준비할게.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결정적인 증거야. 조직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반박 불가능한 증거가 필요해. 이선은 알렉스를 바라보았다. 관련된 관계자 명단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알렉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다. 라시드와 직접 연관된 최소 4명을 확인했어. 하지만 문제는 이놈들이 너무 강하다는 거야. 법 집행기관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강력한 증거가 필요해. 그때 이선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불명. 그는 전화를 받았다. 카터입니다. 급박하지만 불안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길게 말할 시간 없어. 라시드 뒤에서 조종하는 고위 인사에 대한 정보가 있어.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는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어. 이선은 눈을 가늘게 떴다. 누구십니까? 내 신원은 밝힐 수 없어. 하지만 증거가 필요하다면 오늘 밤 자정 런던 항구 17번 창고로 와. 그리고 전화는 끊겼다. 이선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알렉스와 올리비아를 바라보았다. 기회가 왔어. 하지만 함정일 수도 있어. 바로 그때 손흥민이 방에 들어오며 마지막 말을 들었다. 갈 생각이야? 이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어. 만약 이게 모든 걸 끝낼 수 있는 열쇠라면 나는 가야 해. 알렉스는 팔짱을 끼며 말했다. 그럼 나도 같이 갈게. 손흥민은 이선을 바라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간다. 이선은 눈썹을 살짝 올렸다. 손, 이건 위험해. 꼭 갈 필요는 없어. 손흥민이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단순한 선수 그 이상이야, 이선. 이건 내 팀이야. 위협받는 걸 가만히 볼 수 없어. 이선은 손흥민의 결연한 눈빛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최대한 신중해야 해. 그날 밤 자정 이선, 알렉스, 손흥민은 런던 항구로 조용히 이동했다. 17번 창고는 부두 끝에 있는 낡은 철제 건물로 커다란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다. 주위는 조용했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다. 이선은 알렉스에게 주변을 확인하라고 손짓한 뒤 문을 점검했다.
그 순간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딱 맞춰왔군. 어둠 속에서 몇 명의 남자가 나타났다. 그들 앞에는 회색 롱코트를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 넘긴 50대 남성이 서 있었다. 이선은 그를 단번에 알아보았다. 파이파의 실세 중 한 명, 조반니 루소. 손흥민은 주먹을 꽉 쥐었다. 결국 당신이 배후였군. 루소는 미소를 지었다. 나는 배후가 아니다. 나는 단지 축구가 효율적으로 돌아가도록 돕고 있을 뿐이지. 이선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이걸 효율적이라고 부른다고? 아이들을 납치하고 선수들을 협박하면서. 루소는 어깨를 으쓱였다. 축구가 정말 깨끗하다고 생각하나 카터. 중요한 경기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의 개입 없이 진행된다고 믿어. 알렉스는 총을 꺼내 루소에게 겨눴다. 이제 끝이야. 루소는 차갑게 웃으며 손짓했다. 그 순간 창고 뒤쪽에서 무장한 경호원들이 등장했다. 이선과 알렉스는 재빨리 뒤로 물러났고 손흥민은 싸울 태세를 갖췄다. 너희가 총 한 자루로 나를 막을 수 있을 것 같나? 루소가 비웃듯 말했다. 하지만 그때 경찰차 경적 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다. 사방에서 경찰차가 몰려들었고 특수부대가 창고에서 뛰쳐나와 루소의 조직을 포위했다. 루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야, 이건... 어둠 속에서 올리비아 화이트가 걸어나오며 녹음기를 흔들었다. 고맙네요, 루소 씨. 스스로 죄를 자백해줘서. 루소는 분노에 찬 눈으로 이선을 노려보았다. 축구를 바꿀 수 없을 거다. 이 시스템은 너무 거대해. 너 같은 놈이 이길 수 없어. 이선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릴 필요 없어. 너 같은 놈들 하나씩 제거하면 돼.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는 계속 싸울 거야. 깨끗한 축구를 위해. 이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축구는 손흥민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그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다.